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소개팅 어플 관련 사건입니다. 소개팅 앱을 통한 신종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성에게 접근해서 친밀감을 쌓은 뒤에 온라인 머니 환전을 부탁하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일부 여성 회원은 성폭력까지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기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기술의 발전과 이 문화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이성 간의 교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화된 매력 외에 인간적인 매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사랑 빠지게 되는 일 없어지고 처음부터 상대방 조건, 경제 상황, 학력 보고 교제 시작할지 생각하는 문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게 이제 저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소개팅 어플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오늘 법무법인 법승 여송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송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 관련해갖고 이제 소개팅 어플 관련된 범죄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만남에 제약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별로 신경을 그런 쪽으로 안 쓸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데이팅 서비스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문화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귈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4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4만 명이요? 네, 맞습니다. 네네.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중 주범들에 대하여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진짜입니까? 3년, 2년이요? 네, 맞습니다. 4만 명 피해자가 발생했고 교제비 명목으로 11억이나 이제 편취 사건이었는데 징역 3년, 징역 2년 주범이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을 보았을 때 네네. 너무 적은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님 판사셨으면 얼마 정도 선고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최소 10년 이상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 네, 비대면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당하기가 쉽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네. 위 판결에서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도용받고 밀린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2년 선고했다? 예. 그랬군요. 자, 그 판결 선고형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일단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부터 좀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실제로 한 여성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남성이 연락을 종료한 이후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검사는 여성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여성은 남성과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누구를 속인 적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고 서로 만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전혀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전화통화는 했나요? 전화통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그냥 단순히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대화 나누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같은 걸 이용해서 대화만 나눴다 이런 관계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돈을 받았던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은 이 두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생활비 또는 주식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하겠다라는 점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네. 실제로 주식 투자에도 일부 돈을 사용한 점, 네.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하였다는 점을 네. 주장하였습니다. 네네. 실제 남성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남성이 대가나 반환을 바라지 않고 예. 여성에게 생활비를 쓰도록 돈을 주었고 예. 돈을 준 경위나 용도도 주식 투자의 목적인지 생활비의 목적인지 명확히 구별을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여성과 남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남성이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호의로 여성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네네. 위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나이, 지위, 만난 경위, 대화 내용을 비추어 보면 여성이 남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변호사는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거나 조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예. 단순히 남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의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예. 증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망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연스럽게 호의적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게 없고 속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무죄 판결을 하나 봤으니까 소개팅 어플로 이루어진 유죄 판단을 받은 사기 사건을 좀 설명 하나 해 주시죠. 소개팅 어플 중에는 네. 여성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성 이용자가 돈을 내고 포인트를 구매하고 여성 이용자는 남성이 낸 포인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이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짜 프로필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사기 방식이 있습니다. 통화도 안 하고 만나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또 다른 사례는 로맨스 스캠이라고도 불리는 수법인데요. 네네. 훈훈한 이미지나 외모를 활용하여 상대 이성과 교제를 할 것처럼 하거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에 예. 거액의 돈을 맡아달라거나 포인트를 환전해달라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네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되는 상황입니다. 예, 금방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뭐 변호사를 만난다고 한다면 뭐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우선 신원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이든 범죄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네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무죄를 받은 소개팅 어플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요. 또 유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같은 문화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뭐 사회 초년생 또는 뭐 직장 다니는 직장인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산행에 손해가 있었는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네네. 만일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네네. 이때에도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뭐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그 어플 상으로 서로 아직 대화하고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상담받는 게 좋죠?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